우리가 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내 이제 부었다 빠졌다 아팠다 이래 하다가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60살 돼서 이제 무릎이 막 아프기 시작해서 뼈가 부딪혀가지고 5분 정도 걸어가면 앉아 쉬었다 가야 되고 그랬어요. 오르막이나 내리막 평지 중에 그냥 이 관절이 악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무릎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를 잇는 부위입니다. 관절면이 평평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구조가 불안정해 손상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쉽게 말해서 무릎 안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연골이라는 것은 실제 두께가 한 3에서 5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까지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닳게 되고요. 그다음에 젊은 나이라도 무리하게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연골이 상해서 일찍 닳을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고령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 두려워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통증을 최소화한 인공관절 수술법이 무릎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로 무릎의 노화 시기를 늦춘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규필 과장. 김순남 씨에게 계단은 높은 산입니다. 마음 편히 오르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수십 년 전부터 난간을 잡지 않으면 발을 내디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난간을 잡고 걸음을 뗀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기 일쑤인데요. 2년 전부터 유독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왼쪽, 더군다나 왼쪽 무릎이 한 10년 넘을지 싶습니다. 바위다리 꾹 누르듯이 이렇게 어떻게 꾹 누르고 한 번씩 이렇게 아리고 지도나에.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봤지만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양쪽 무릎 모두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바로 이 다리 아픈데 약은 계속 갈순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썼지요. 진짜 관절약하고 연골 간다고 칼슘 이런 거 하고 심하면은 연골 주사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3번을 맞더라고 6개월 만에 하면서 그런대로 견디는데 이거는 올해부터 너무 심해서라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어요. 국내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크고 작은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와 중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지만 말기가 되면 연골이 거의 다 닳으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다리가 O자로 많이 틀어져서 그렇거든요. 특히나 지금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지금 사이가 빈다고 이게 안에 인공관절 셀을 넣으면 이 무릎이 똑바르게 돼요. 서로 만나는 뼈가 마찰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연골은 한 번 닳으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게 되면 운동요법이나 비수술 치료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관절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합니다. O자로 변형이 지금 많이 좀 진행된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수술할 때는 각도를 다 계산을 해서 다리를 쭉 펴질 수 있게 그래 만들 계획이고요. 지금 보면은 다리가 쭉 펴지지 않는 쪽에 이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쪽 관절낭 같은 거 유리술이라든지 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무릎도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굽혀지게 그래 해드릴 계획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꼽히지만 피부를 절개하는 만큼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수술 전 마취와 함께 수술 부위의 감각 지배신경을 차단하는 말초신경 차단술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수술 후 통증이 가장 심한 시기에 통증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어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김순남 씨도 신경을 차단한 후 수술을 진행합니다.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무릎의 각도와 위치를 고려해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인공관절은 기존의 관절을 대체하는 보형물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조금씩 마모됩니다. 특히 삽입된 위치가 좋지 않고 다리 정렬이 맞지 않으면 무릎이 불안정해져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신중을 기해 수술을 마쳤습니다. 인공관절이 정확한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면 예전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날이 금방 찾아올 겁니다. 내측에 인대도 유리수를 시행하였고요. 그다음 뒤쪽에도 관절랑 유리수 시행해서 지금은 무릎이 완전히 펴지고 완전히 굽혀지는 상태로 잘 만들어놨고요. 일단 튼튼하게 고정이 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2일째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달라놓은 피주머니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환자분한테 이제 다리를 펴는 거, 그 운동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하고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발 보행이 이제 그때부터는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한 2주 정도가 되면 이제 목발 없이도 그럴 정도로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윤기 씨도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고 지난달에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할 정도로 관절 연골이 손상돼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연골이 완전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받기 한 달 전부턴 통증이 극심했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이 들었죠. 수술 3주 차인 지금은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요즘에 와서 부쩍 더 아파가지고 8일 날 입원해가지고 11일 날 수술했습니다. 이게 앉았다 일어서려면은 억지로 일어서야 되고 또 오르막은 괜찮은데 내리막 내려갈 때가 제일 아프고 그래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고 선생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빨리 회복이 돼서 지금 뭐 안 짚고도 다녀요.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재활치료입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 일상으로 복귀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도수치료는 수술 초기에 환자분들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통하여 근력 증진과 관절 가동 범위 회복, 그다음 통증 경감을 위해서 빠른 조기 재활을 위해 시도하는 치료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부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인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의 강직을 줄이려면 꾸준히 움직여 본래 관절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지금 많이 뻣뻣함도 있고 통증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그 관절 이제 가동 범위를 위해서 뻣뻣함을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 통증 감감, 그다음 근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지금 실행하였습니다. 재활치료에는 무중력 보행 재활 장비도 사용됩니다. 무중력 보행 재활 장비는 공기 압력 조절 시스템을 사용해 개인의 체중 부하를 줄인 상태로 걷거나 뛰는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입니다. 몸무게를 최대 80%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관절과 척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재활치료 과정의 통증을 줄여 근력 기능의 강화와 신경 근육 조절 기능의 회복을 빠르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뭐 걷기 운동하고 산책도 다니고요. 뭐 무리하게 일은 안 해야 될 끼고 그래야죠. 뭐. 하고 싶은 거요. 그래가 이제 침대하고 식탁을 놓으려고 그거를 이제 했는데 집에 가면 이제는 의자 생활하고 침대 생활하고 그러면 좀 일어서 앉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오경숙 씨는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있던 무릎 통증이 올해 초부터 심해지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죠. 작년부터 좀 많이 불편했는데 올해 와서는 좀 많이 더 아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주사이지 그거는 한 대씩 맞았지. 맞고 나니 또 조금 낫는 거 같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는데 이게 뭐 뒤에 뭐 궁디 바시지도 안 하고 그냥 조지 앉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 무릎은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무릎은 다행히 퇴행성 관절염 중기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게 관절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관절염 말기 상태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이게 O자형 변형도 많이 심한 상태라서 이제 교정 수술을 하면서 그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무릎 관절은 과도하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힘을 받을수록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 문화가 발달한 만큼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자주 취하게 되는데요. 오경숙 씨는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부추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릎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세월의 흔적이 담긴 무릎에 인공관절로 제2의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내측 관절염이 심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골경화도 심한 상태고, 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골다공증 소견도 있어가지고 뼈도 약해서 신중하게 수술 진행했고요. 뼈 각도라든지 이런 것은 교정이 완벽하게 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인공관절이 오른쪽 무릎에 잘 자리 잡았는데요. 절개 부위에는 스킨본드를 부착하면서 흉터와 감염 가능성도 낮췄습니다. 피부 절개 부분에 이제 실로 꾸매게 되는데요. 틈으로 해서 이제 세균 같은 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진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붙이는 접착용 본드가 이제 있어서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흉터도 작고, 그래서 흉터가 작은 만큼 이제 통증도 작게 되고요. 밀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훨씬 줄여주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규필 과장이 오경숙 씨의 병실을 찾았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손을 한번 누른다는 느낌으로 힘을 쫙 줘가지고 안 올라올 정도로 힘하면 좋아요. 다시 발목 90도 해가지고 무릎 요 위쪽에 자, 힘 줘볼까요? 이 정도 굽혀지면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봅니다. 다행히 무릎의 가동 범위가 잘 회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계 맷도 하죠. 수술한 지 딱 일주일 되신 분이고요. 지금 뭐 다리가 완벽하게 다 펴지고, 굽혀지는 거는 아직 통증이 좀 있지만은 지금 저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한 달 안에는 충분하게 정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통증도 호전되고 굽히는 것도 다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오경숙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 없이 걷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무릎의 중요성을 알게 된 만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할 겁니다. 개운하지. 텁텁하거나 뭐 낑긴 거지 그렇지 않고 좀 깔끔한 것 같아. 예. 무릎을 곱게 달아야지. 이제 함부로 좀 많이 주저앉지만 나는 엄청 저지앉아가 이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리 나는데 이제는 일도 그래 많이 안 할 거고 할 것도 없고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지낼 거예요. 지난 1월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이승춘 씨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뿐더러 관절 안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 다다른 건데요. 지난 3월에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33살 때부터 통풍이 왔거든요. 몸무게가 한 89kg 이래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이 이제 부었다 빠졌다 아팠다 이래 하다가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60살 돼서 이제 무릎이 막 아프기 시작해서 뼈가 부딪혀가지고 5분 정도 걸어가면 앉아 쉬었다 가야 되고 또 그래서. 수술을 받기 전까진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낫지를 않았고 그 사이 무릎은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없도록
굳어만 갔습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면 괜찮아진다는 말을 듣고 수술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승춘 씨의 무릎 상태에서는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빼주사 맞으면 괜찮다 하대. 그래 빼주사 맞으면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맞는 거 맞고 이제는 한 4개월에 한 번 맞아야 되고 3개월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자비로 들이가 또 이제 맞아야 되고 자꾸 짧아지지. 그래 이제 짧다가 아프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 수술한 거지. 수술을 한 후로는 걷는 것도 편해지고 운전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랜 무릎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가족 여행을 가지 못한 게 늘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쉬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갈 수는 있는데 목적지에 가서 내리려 하면 다리가 굳어가지고 뭐 잘 내리지를 못해. 말할 수 없지. 여행도 가족끼리 못 가고 아파서 못 걸어가니까 난 가만히 차에서는 뭐 옆에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지. 기분이 뭐 어때 뭐 아파서 못 걸어 다니고 못 가는 게 답답하지. 그래 가족들은 뭐 갔다 오라 그러고 내 혼자 있는 거지. 속상한 일이 많았던 만큼 재활 치료에도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부위의 부기도 완전히 가라앉고 물이 차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돼 티를 내지 않으면 주변에서 수술한지 모를 정도입니다. 3월 그 말이니까 4, 5, 6, 2달 반, 2달 10일 됐지.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올리지를 못했잖아. 근데 올리보면 다리가 쓱 올라가고 하는 기분 좋았지. 그래가지고 뭐 걷기도 하고 요즘 매일 이제 1시간씩 운동하지. 연골이 다 닳아 부딪히던 뼈는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으면서 더 이상 통증을 유발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운동을 해준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다리를 움직여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수술을 망설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삶의 질이 개선됐죠. 이승춘 씨는 인공관절 수술을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통증이 오고 보행에 지장이 있으면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수술하는 게 낫지. 기다리가 있어봤자 아픈 시월만 자꾸 가고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하는데 내 해보니까 아주 좋던데. 인공관절은 쓰면 쓸수록 마모되기 때문에 수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죠. 인공관절 수술 후에 무릎이 잘 굽혀져서 쪼그려 앉기나 이제 양반 다리 이런 자세가 가능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자세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인공연골의 마모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적당한 운동, 그다음 뭐 걷기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근력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무거운 짐을 많이 든다든지 무리한 운동이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또 마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명순 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무릎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오른쪽 무릎에 힘을 싣고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2년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왼쪽 다리가 약하니까 오른쪽 다리로 몇십 년을 쓰나 놓으니까요. 이게 빨리 그 관절도 나갔고 또 자꾸 넘어진 거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괴사가 돼가지고 너무 시려갖고 인공관절했어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고 뼈의 부종도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휘어지면서 구부정해지더라고요. 오르막이나 내리막 편기 중에 그냥 이 관절이 악화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이래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아팠어요. 아픈데 그거를 이제 뭐 통증의학과라든가 뭐 몇몇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주사를 맞고 조금 좋아지면 또 아프고 조금 좋아지면 아프고 이러더라고요.
아직 50대이기 때문에 바로 수술에 들어가기보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지난 4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58세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을 시행할 때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왼쪽 다리도 원래 불편한데 오른쪽 다리까지 불편해지는 일상생활, 일단 걷는 것조차 너무 힘든 상태가 되었고요.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시행해서 지금 잘 보행을 할 수 있는 분이고요. 특히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술하셨기 때문에 3, 40년 쓸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받으시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각하게 휘어져 있던 다리가 인공관절을 삽입한 후에 눈에 띄게 가지런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한결 편안해졌죠. 이젠 무릎을 굽혔다 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무릎이 아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날들이 흐릿해질 만큼 수면의 질도 개선됐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걷고 싶어 누구보다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한 덕분입니다. 수술한 지 이제 2개월 딱 지났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 처음부터 원체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수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주셨고요. 통증도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무릎이 뭐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왼쪽 다리를 도우면서 빠르게 닳아버린 오른쪽 무릎은 인공관절 덕분에 한층 건강한 노년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명순 씨에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 신체도 조금 옳잖고, 근데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신체도 똑바라지면서 다리가 일단 멀쩡해지니까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는 막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너무 아플 때는 빨리 관절 전문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예, 진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됐습니다. 가벼운 통증일지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일상에서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무릎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평지, 빨리 걷기, 그다음에 이제 실내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은 무릎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른 연골은 절대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관절염 초기부터 병원 진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더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